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작, 김숙종. 김종태 역, 심규현. 양상호 역, 권견민. 해설, 오수윤. 김종태, 통통한 체격에 흰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의 흰 피부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다. 만화가인 그는 38살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귀엽고 부산스러우며 소심하다. 말문이 막히거나 어색할 때는 고개를 15도쯤 기울이고 목둘레 깃을 만진다. 양상호, 조금 말랐고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 오랜 기간 방문 판매의 영업사원으로 단련돼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파는 책의 권종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 자는 동안에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 만화가인 김종태 집. 거실과 부엌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무대 정면으로 현관이 있다. 거실은 온통 책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만화책이거나 동화책이다. 노란색 소파, 초록색 조리대, 조리대 옆에 보조 의자는 빨강색이다. 대부분의 소품들은 유치원에 들어선 것 마냥 알록달록 밝은 색이다. 1장. 종태. 아롱이가 그려진 초록색 앞치마를 입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한다. 소파까지 이리저리 옮기며 청소하느라 그의 엉덩이는 춤추듯 리듬있게 들썩인다. 청소가 끝나자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풀어 예쁘게 접어 싱크대 서랍에 넣는다. 티셔츠에는 아톰이 날고 있다. 거울 앞에 아톰처럼 포즈를 취하며 아톰의 주제가를 허밍으로 부른다. 점점 또렷해지는 노랫소리. 흥에 겨운 듯 싱크대로 가서 접어뒀던 앞치마를 목에 메고 아톰이 된 듯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초인종 소리. 붕어 마냥 입만 벙긋거리며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다시 초인종 소리. 여전히 입만 벙긋거리며 노래하지만 뒤꿈치를 들고 뛴다. 힐끗 인터폰 화면을 보고 놀라 멈춰 선다. 조심스럽게 현관 앞으로 가 인터폰 화면을 본다. 초인종 소리. 인터폰 버튼을 누른다. 안녕하세요. 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얼른 뒤로 물러선다. 사모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다. 초인종 소리. 겨우 눈만 내놓고 조심스럽게 현관 앞으로 간다. 사모님, 잠시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인터폰 화면을 유심히 본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간다. 행복하세요. 네. 놀라 자신의 입을 막는다. 안녕하세요. 예? 김종태, 목에 메었던 앞치마를 보고 황급히 풀어 뒤로 감추며.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종태,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행복하시죠? 예? 저는 진출판사에서 나온 양상호라고 합니다. 예. 김종태,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사장님,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잠시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종태, 인터폰을 보며. 예. 사장님,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요. 김종태,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아직 준비가. 예? 김종태, 진심으로 죄송함을 담아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김종태, 죄지은 학생 마냥. 죄송합니다. 그럼 한가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종태, 급하게 팔을 내저으며. 아닙니다. 제가...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김종태, 최대한 정중하게. 지금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팜플렛은 현관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김종태,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종태, 깍듯이 인사까지 하며. 안녕히 가세요.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한다. 손가락에 신중함을 담아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본다. 처음엔 눈만 그리곤 머리가 닿으면 상반신이 그리고 몸이 집을 나선다. 열려진 현관문으로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 희미한 아이들 웃음소리, 한동안 집안은 소리들로 생기를 찾는다. 팜플렛과 앞치마를 든 채 힘없이 들어선다. 깊은 한숨. 집안을 떠돌던 소리들은 황급히 구석으로 숨어든다. 팜플렛을 눈에 넣을 듯 신경을 모아 읽어 내려간다. 내용은 노래가 되어 흥얼거린다. 사이. 들고 있던 앞치마를 싱크대 서랍에 넣고 집안을 둘러본다. 만화책 서너 권을 꺼내 식탁과 테이블에 신중히 놓는다. 다시 집안을 둘러본다. 뭔가 어색한 듯 만화책의 위치를 바꾼다.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후 팜플렛 내용을 흥얼거리며 소파 주름을 없앤다. 초인종 소리. 힐끗 인터폰 화면을 본다. 초인종 소리. 튕기듯 현관으로 가 버튼을 누른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진출판사의 양상우라고 합니다. 김종태.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며 얼굴을 가릴 앞치마를 찾는다. 얼굴을 가렸던 앞치마는 이미 싱크대 서랍에 들어간 상태다. 테이블에 올려뒀던 만화책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현관으로 간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인터폰으로 상대의 얼굴을 확인한다.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집안을 둘러보다 팜플렛을 발견하곤 싱크대 서랍에 넣는다. 낮 시간이라 여자 혼자 있는 집은 절대 문을 안 열어주시거든요.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바로 쫓겨날 게 뻔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테이블 위에 먼지를 발견하곤 손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낸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실례하게 생겼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얼굴을 가린 채 현관으로 다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화장실만 잠깐 쓰면 안 될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3분 안에 모든 걸 해칠 수 있습니다. 인터폰 너머 상호 모습이 안타깝지만 망설여진다. 3분만 댁에 머물겠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세요? 예, 물론입니다. 엉덩이를 붙일 필요도 없는 3분입니다. 김종태. 다시 집안을 둘러보며. 정말 죄송하지만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종태. 어쩔 수 없는 듯 현관문을 열어준다. 상호. 먹이를 낚아채는 매 발톱 마냥 위협적이고 재빠르게 발을 들여보낸다. 그리고 공익광고 모델 같은 미소를 지은 얼굴을 내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깜짝 놀라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만화책을 떨어뜨린다. 상호.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와 환한 미소를 짓는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힌다. 김종태. 얼른 고개를 숙이고 욕실을 가리키며. 저쪽입니다. 상호. 빠르고 정확하게 집안을 관찰하며 화장실에 들어간다. 종태.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간신히 고개를 들고 만화책을 집는다. 불안한 듯 서성이며 상호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사이. 물 내리는 소리. 종태. 재빨리 만화책으로 얼굴을 가린다. 상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온다. 손을 닦느라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김종태. 화장실 문을 보며. 괜찮습니다. 근데 문이... 예? 김종태. 화장실 문을 닫으며. 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예. 종태. 문이 잘 닫히지 않는지 열었다 닫았다 몇 번 반복한다. 종태. 상호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한다.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빈 병을 꺼내 보이며. 앞으로 돌아야 할 집이 100가구쯤 되거든요. 아침에 챙겼는데 빈 병을 보이며. 말을 많이 하면 입이 금방 마르는 데다가 제가 하는 일이란 게 매번 거절당하는 일이라서요. 종태. 망설인다. 그만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 같아도 화장실을 쓰게 해줬는데 물까지 달라는 말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 화장실까지 쓰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탁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김종태. 얼굴을 가린 채. 네. 종태. 상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양상호. 다시 빈 병을 보이며. 안 될까요? 네? 예. 종태.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라 나온다. 쟁반을 드느라 만화책을 겨드랑이에 낀 채 새색시만큼 조심스럽다. 상호, 눈치껏 집안을 둘러본다. 양상호,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보리차군요. 네. 신혼이신 모양입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이. 종태, 남의 집 마냥 집안을 둘러본다. 양상호, 컵을 보며. 저희도 신혼 때 이런 컵을 썼었죠. 분홍색 키티 커플컵이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양상호, 집안을 둘러보며. 신혼 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죠. 죄송하지만 커플컵 아닌데요. 양상호, 듣지 못한 채. 뭐든지 같은 모양으로 2개씩이었죠. 컵, 슬리퍼, 앞치마, 그리고 고무장갑까지 뭐든지 커플로요. 종태, 상호가 들고 있는 물컵을 유심히 본다. 결혼한 지 10년 넘으니 뭐든 따로 합니다.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가끔은 변기까지 따로 갖고 싶어집니다. 그놈의 변기 뚜껑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내리고 사용하면 될 걸 번번이 안 내렸다고 잔소리를 해서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잔소리를 10년 넘게 들어도 못 고쳤다는 겁니다. 전 안 그러는데. 네? 변기 뚜껑. 종태, 의아한 듯 화장실 쪽을 본다. 아내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변기 뚜껑이요. 아내분이 좋아하시겠다고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종태, 상호와 눈이 마주치자 죄지은 학생 마냥 고개를 숙인다. 양상호, 한 모금 마시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구수한 보리차맛 그대로네요. 감사합니다. 양상호, 주위를 둘러보며. 집이 참 아기자기하네요. 죄송하지만 양상호, 컵을 내려놓고 책장으로 가며. 저도 어려서 만화책 많이 봤는데 그러고 보니 만화 본 지도 꽤 됐네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만화책이 책꽂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순수한 분이세요. 상호, 손님인 양 책장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김종태, 컵과 상호를 번갈아 보다가. 하기야. 종태 보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책 파는 사람을 선뜻 들으신 것만 봐도 보통 분은 아니시죠. 김종태, 얼른 고개를 숙이며. 별 말씀을요. 양상호, 다시 책들을 보며. 요즘 현관문 열기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보물창고 열기보다 어려워요. 영업사원이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김종태,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지 못할까봐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걸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저 영업사원이라면 병균보도 피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죠. 김종태, 꾸벅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선생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사셨는데 보셨나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올드보이 찍어도 될 만큼 방음 시설이 잘 된 집이라고 자랑했거든요. 유명한 가수가 돼도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아쉽네요. 네. 만화방 말고는 이렇게 만화책 많은 집은 처음입니다. 예. 상호, 만화책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죄송한데 종태의 옆구리에 끼고 있던 만화책이 떨어진다. 양상호, 만화책을 주워들며. 제가 사장님 독서를 방해했군요. 그게... 이 만화책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예? 양상호, 종태 눈치를 보며. 봤는데... 설마... 양상호, 종태 표정을 읽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어디선가 봤는데... 종태, 혹시 하는 기대와 기대 후 절망감을 교차시키며 상호를 본다. 정말이에요. 어디선가 봤는데... 그런가요? 양상호, 눈치를 살피며. 예, 아주 낯이 익어요. 종태, 상호 쪽으로 좀 더 다가선다. 상호, 그런 종태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양상호, 머리를 긁적이며 금방 생각날 듯. 분명 어디서 봤는데... 종태, 웃음을 머금은 채 상호에게 좀 더 다가간다. 어디서 봤지? 종태, 잔뜩 기대한 얼굴로 상호를 본다. 상호, 종태 얼굴을 눈치껏 관찰하며 어떤 말을 할지 고민 중이다. 그게... 김종태, 상호 앞으로 바짝 다가가며. 제 작품입니다. 예? 제가 그린 만화입니다. 제 작품들요. 양상호, 벌써 알아차렸다는 듯 과장되게. 만화가시군요. 만화가예요. 네. 그래서 만화책들이 많았군요. 종태,
쑥스러운 듯 고개만 끄덕인다. 그렇군요. 그랬어요. 상호, 영업적 감각이 둔해진 걸 느껴 더 적극적인 공감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낯이 익었었군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종태,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발장난한다. 상호, 만화책을 이리저리 들춰본다. 김종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웅얼거리며.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절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 딸이 좋아하는 만화가신데요. 딸이 절 닮아서 만화책을 좋아해서 책꽂이에 꼽아두거든요. 그래서 낯이 익었던 겁니다. 김종태, 조금은 실망스러운. 따님이요? 예, 제 딸 방에서 선생님 만화책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작품 출판사 직원들과 저만 아는 비밀인데 비밀요? 워낙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알아봐 주시니 예,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딸이 광팬이라고요. 제 책을 알아봐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훌륭한 작품을 그리셨는데. 김종태, 꾸벅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저야말로 영광이죠. 아주 잠깐, 정말로 아주 잠깐 희망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상호, 종태의 적극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는다. 언젠가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죠.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가 다 되진 않았지만 오늘이어도 괜찮겠죠? 상호, 종태 눈빛이 왠지 부담스러워 가방을 뒤적인다. 종태, 여전히 감격스러운 듯 상호를 보고 있다. 양상호, 자연스럽게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사장님, 선생님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제 딸 생일이라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사인 같은 건 해보질 않아서. 양상호, 가방에서 종이를 찾으며. 무슨 겸손의 말씀을요. 상호, 가방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가 나와도 사인받을 만한 종이는 없다. 종태, 테이블 위에 있던 책 한 권을 쑥스러운 듯 건넨다. 상호, 멍하니 종태가 내민 책을 보고 있다. 책에 사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책을 받아서 다시 종태에게 건네며. 여기 사인해 주시겠어요?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인만으로도 황송한데 책까지 주시다니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종태, 사인을 어떻게 할지 망설인다. 그냥 이름 쓰시죠. 종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인다. 김종태, 사인을 하며. 이 녀석은 저도 못 타본 비행기를 타겠군요. 상호, 종태 말을 못 듣고 만화책 표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김종태, 사인한 책을 건네며.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상호, 책을 제자리에 놓고 사인받은 책을 가방에 넣는다. 생수 드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종태, 테이블 위에 있던 보리차를 들고 가 새 컵에 생수를 따라온다. 양상호, 컵을 보며. 이번엔 토로로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웃집 토토로는 수십 번 봤죠. 저도 그 감독은 알죠. 가끔은 고양이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커다란 고양이 인형이 200만 원이 넘는다더군요. 캐릭터 산업이야말로 21세기형 첨단 산업이죠. 버스 정거장에서 눈 감고 서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캐릭터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국 자동차 산업보다 커요. 컵을 내려놓으며. 그래서 저도 캐릭터 사업에 투자했다 홀랑 말아먹었습니다. 만화를 그따위로 만드니 망할 수밖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상호, 종태 표정을 보고 재빨리 감정을 수습한다. 종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컵에 맺힌 물을 닦는다. 그 만화가 컵을 들어 가리키며. 이게 토로로입니까? 고양이 버스인데요. 그럼 이게 이건 메이고 이건 사츠키요. 그럼 토로로는 토토로요. 예, 토토로. 김종태, 컵을 한 바퀴 돌려 가리키며. 여기. 여기 있군요. 토로로가 주인공이죠. 글쎄요. 고양이 버스는 주인공도 아닌데 왜 비싼 거죠? 200만 원이면 중고차도 살 수 있는데. 네? 용서하세요. 제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이성을 잃는답니다. 괜찮습니다. 처자식 벌어먹이다 보니 모든 가치 기준이 돈과 연관되곤 합니다. 네. 예술하시는 분은 저희들과는 뭔가 다르시겠죠? 김종태, 물을 상호 앞으로 밀어넣으며. 예술이랄 것까지야. 만화가 선생님 앞이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양손을 내저으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화를 봅니다.
겨우 4단짜리 만화지만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죠. 신문을 보는 사람이 똑똑하든 무식하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잘 모르는 놈들이 아는 척하느라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태 물잔을 보며 글쎄요. 딸이 책 읽는 걸 싫어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며 위인 정기, 삼국지까지 만화책으로 사줬더니 저도 모르는 신들을 줄줄 외웁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만화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지식교양 만화를 그릴 때는 따로 공부를 한답니다. 지식교양 만화요? 따님께 사주셨다는 삼국지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만화 말입니다. 그렇군요. 따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 서적을 읽거나 소설이나 영화를 봅니다. 창작 만화를 그릴 때도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공부한 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많았군요. 필요할 때마다 사다 보니 집안이 온통 책뿐입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는걸요. 상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종태, 약간의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가방에서 무엇이 나올지 보고 있다. 메세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 회사에서도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물건 만들어 파는 대기업들도 참여하는데 책 파는 회사에서 메세나 운동은 당연한 거죠. 예. 당사에서 보름 동안 예술가에 한해 전집률을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안타깝게 오늘이 메세나 운동 마지막 날이라 담당 사원 재량 5%를 더해 35%를 할인해 사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5%는 제 수당에서 공제되는 거라 웬만해선 안 해드리지만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종태, 실망스러운 듯. 그렇군요. 상호, 종태 앞으로 백과사전을 밀어놓는다. 글쎄요. 저는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당사에서 출판한 대백과사전은 매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 사진을 충분히 넣었으며 사진은 실사에 가까운 상태로 인쇄되어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상호, 백과사전을 펼쳐 종태에게 보여준다. 종태, 생수가 남긴 컵을 보고 있다. 양상호, 백과사전을 좀 더 밀며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비싸지지만 당사에서는 최고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팔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글쎄요. 백과사전을 살 계획이 없는 데다가 예, 이해합니다. 생각지 않은 물건을 사신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당사의 메세나 운동을 모르셨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아셨다면 벌써 사셨을 게 분명합니다. 제가 실은 선생님께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 찾아간 화가 한 분께서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백과사전을 사냐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예수라는 분이 인터넷 자료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검증된 자료도 불법적인 자료들이 많은데 자기들 권리 찾을 때는 저작권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저작권은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똥배만 뿔룩 튀어나왔죠. 자고로 예수라는 사람은 똥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태, 자신의 통통한 몸매를 보곤 잔뜩 움츠려든다. 선생님이야 매일 밤샘 작업하시느라 스트레스로 부은 것이지 그게 살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은 이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한때 그분 전시회를 기다리며 설레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종태, 몹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른다. 솔직히 저희 책 비쌉니다. 그러나 요즘 웬만한 소설책도 한 권에 15,000원 하는데 표지만 칼라고 다 흑백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책은 총 천연색 칼라의 소설책 2배 혹은 3배나 되는 두께와 크기니 당연히 비싸야 맞습니다. 총 52권이니 소설책 기준으로 계산하면 52 곱하기 15,000원이면 78만 원입니다. 거기에 두께와 크기가 3배에 해당되므로 78만 원에 3을 곱하면 234만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사진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퀄리티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만 당사에선 정가를 겨우 3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예?
300만 원 정가의 제품을 오늘까지 하는 매세나 운동의 30%와 제수당 5%를 제외하면 겨우 195만 원에 국내 최고의 백과사전을 장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므로 6개월 동안 매달 32만 5천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32만 5천 원이면 한 달 술값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상호, 잠시 말문이 막혀 당황하지만 다시 전의를 가다듬는다. 브라보! 예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유명한 만화가가 될 때까지 절대 술 안 마실 겁니다. 곧 유명한 만화가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관리가 철저하신 분인데 당연하죠. 물론 자기관리만큼이나 자기 개발에도 신경 쓰고 계시죠. 네? 예술하는 분이 자기 개발을 위해 한 달 책값 32만 5천 원도 안 쓴다는 건 예술을 그만하겠다는 뜻이죠. 순수 예술을 하신다는 분이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글로벌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화책을 낸다는 건 전 세계와 맞짱 뜨는 겁니다. 요즘은 방에 앉아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미술은 어떻고요? 피카소 초기작부터 유작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진품을 볼 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보신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종태, 마시지 않는 생수 잔을 보고 있다.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시선도 맞추지 못하고. 도서관에 갑니다. 동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물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제 딸이 좋아하는 작가분이신데 이 똥배 나온 화가와는 다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 안 되죠. 작가분들 작업 시간이 대부분 저녁이라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볼 수 없고 제때 자료를 찾지 못하면 이 예술적 영감이 사라지고 말죠. 예술 작품은 영감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감요? 영감. 예, 그렇긴 하죠. 한 달에 32만 5천 원을 6개월 납입하시면 도서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신나는 일이죠. 게다가 메세나로 가격 할인 기회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죠. 안타까운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건데 어차피 사야 하는데 날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예, 그럼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보기에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죠.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제가 바지에 오줌을 싸든 말든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다 선생님 덕입니다. 피카소 같은 큐비즘 화가도 초기엔 데생을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구조를 깨는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주스 한 잔 드릴까요? 예? 종태, 생수잔을 가져가고 새로운 잔에 주스를 따라 가져온다. 보리차 잔과 생수잔이 나란히 싱크대 위에 있다. 주스를 한 잔 가져와 상호 앞에 놓는다. 양상호, 주스를 들었다 그대로 내려놓으며. 세기를 뛰어넘을 작품을 남기실 예술가께서 조악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백과사전을 좀 더 밀어놓으며.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쉽게 쓰여졌는지 보셔야죠. 종태, 주스잔과 상호를 번갈아 본다. 마음 같아선 전집을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워낙 무겁고 부피가 커서 1권인 기억 부분만 가지고 다닙니다. 백과사전을 종태 무릎에 놓으며.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어서 찾아보시라니까요. 종태, 상호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백과사전을 들춘다. 상호, 틈틈이 백과사전의 그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흡족해 한다. 종태, 원하는 것을 찾았는지 열심히 본다. 개구리로군요. 이번에 의뢰받은 작품이 개구리 이야기라서요. 벌써 의뢰를 받으셨군요. 역시 유능하신 분은 다릅니다. 종태, 말없이 백과사전을 본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마치 살아서 뛰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개구리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파랑색, 초록색, 주황색 개구리, 우리들이 흔히 보는 국방색 얼룩무늬 개구리까지. 여기 요놈들은 두꺼비네요. 개구리보다 좀 더 징그럽게 생겼네요.
개구리 왕눈이에서도 그 두꺼비는 악역이었죠. 개구리 기억하세요? 그럼요. 지금은 서울이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였지만 제가 어릴 땐 서울 변두리에서 농사지었어요. 대부분 여기 요놈처럼 이 싱그러운 얼룩무늬였지만 말입니다. 대학 때는요? 그땐 개구리 따위는 관심 없을 때였죠. 그렇군요. 종태. 다시 백과사전의 개구리를 유심히 본다. 상호. 개구리 그림이 징그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그림을 외면한다. 거지는요? 작은 꼬마 거지였어요. 죽은 개구리를 들고 다니는 작았지만 지독하게 더러웠던 아이요. 글쎄요. 개구리 왕자는 들어봤어도 그 작고 더러운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글쎄 그게... 종태. 진지하게 상호를 본다.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종태. 실망스러운 듯. 예. 어려선 책을 읽으면 다 기억했는데 요즘은 술을 먹어서 그런지 깜빡깜빡합니다. 가끔은 남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한다니까요. 네. 종태. 다시 백과사전의 개구리를 본다. 양상호. 개구리 하나를 가리키며 요 놈은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요 놈은 어떻습니까?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렇게까지 징그러워야 할지. 그래요? 그럼 여기 요 놈은요? 그 개구리는 나무꾼의 마음 한귀퉁이에 감춰뒀던 어떤 것과 닿아 있어야 해요. 너무 어려운데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떤 내용이죠? 그게 내용을 알아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좀 긴데요. 천일야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양상호. 듣고 싶어 죽겠다는 가식적인 표정으로. 네. 김종태. 용기 내. 나무꾼이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를 만났답니다. 그 나무꾼 눈엔 그 개구리가 안쓰러워 도시락을 먹였습니다. 밥 한 술 주고 싱거울까봐 반찬 한 술 떠 넣어주고 다시 밥 한 술 주고 반찬 한 술 떠 넣어주고 한 번씩 웃어주며 도시락을 다 먹일 즈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산을 내려오는데 개구리가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지게 짝대기며 나무찜 심지어는 지게까지 던지며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나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을이 온통 폐허가 됐고 노인 한 분만 힘없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으니 어느 날 커다란 개구리가 나타나 온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더랍니다. 나무꾼은 노인에게 자신이 본 개구리 이야기를 하자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나무꾼을 잡아먹었답니다. 그게 끝인가요? 예. 그 나무꾼이 개구리 뱃속을 탈출한다거나 용감 왕자님이 나타나서 괴물 개구리를 해치운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개구리 밥이 되는 건가요? 제가 받은 원고엔 거기가 끝입니다. 그럼 개구리 말고 두꺼비로 하세요. 갑자기 흥분하며 개구리 왕눈이에 나왔던 두꺼비보다 더 징그럽고 흉측하게 생긴 놈이요. 은혜도 모르는 개구리에게 이것도 황송한 노릇입니다. 개구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징그러운 개구리에게 밥 한 덩어리 던져준 것도 아니고 밥이랑 반찬을 떠넣어주며 웃어준 고마운 분을 잡아먹다니요. 아주 몹쓸 개구리네요. 종태. 실망스러운 얼굴로 상호를 보지만 상호는 눈치채지 못한다. 그 몹쓸 개구리로 어떤 놈을 고르실 생각입니까? 김종태. 백과사전을 들여다보며 글쎄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예쁜 개구리로 그리실 생각입니까? 그게... 책을 가리키며 자꾸 예쁜 주황색을 갖고 있으니 순진하고 착한 나무꾼을 유혹하는 파무파탈 이미지로는 제격인데요. 역시 예술가는 다르군요. 화살 도깨구리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어서 만지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라 화살 쪽에 발랐더니 딱 어울리네요. 아메리카에서만 산다는데요? 양상호. 과장되게 감탄하며 선생님이야말로 이 백과사전이 꼭 필요한 분이시네요. 집에 백과사전을 쌓아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선생님처럼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해야 진짜죠. 이렇게 제 주인을 만나게 되다니 보람이 느껴집니다. 사진까지 곁들여 자세히 설명해 놓으니 쉽게 이해가 되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수월하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인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홈스쿨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가 백과사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애들 학교 숙제 때 필요한 참고서쯤을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이죠. 상호.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종태 앞에 내민다. 종태, 계약서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니 가끔씩 선생님 댁에 찾아와도 되겠죠? 종태, 반색하며. 다시 오신다고요? 물론이죠. 제 딸도 데려오겠습니다. 딸까지요? 그럼요. 선생님을 만난 걸 알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겠다고 때를 쓸걸요? 딸과 함께 오면 친한 척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김종태, 계약서를 쓰며. 그럼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책은 입금 후 3일 안에 도착하지만 배송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오겠습니다. 52권이나 하는 책을 직접 가져오신다고요? 그럼요. 제 첫 예술가 고객이신데요. 김종태, 계약서를 쓰며. 캐나다엔 여름방학이 길죠? 예. 2달쯤 되나요? 상호, 계약서를 쓰는 종태를 보느라 얘기에 신경 쓰지 못한다. 몇 달은 기다려야겠네요. 계약서를 작성하며. 국민학교 3학년 이후론 줄곧 만화만 그렸어요. 부모님이 성견지명 있으셨군요. 부모님이 아니라 형이에요. 형님도 만화가시군요. 교회 형요. 교회 오빠는 들었어도 교회 형은 처음입니다. 교회 오빠요? 양다리 걸치는 여자의 흔한 수법으로 그 비슷한 것으로는 사촌 오빠가 있죠. 상호, 껄껄 웃다가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종태, 상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얼굴이다. 형이 좋아하시겠군요. 계약서를 가리키며. 여기도 서명하셔야죠. 김종태, 상호를 보며. 형 덕분에 만화를 그릴 수 있었거든요. 양상호,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훌륭한 분이시네요.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만화가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럼요. 이만한 직업도 없죠. 정년퇴직이나 있나 정리해고가 있나 팔이 잘리지 않는 한 평생 그릴 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도 김종태. 김종태, 상호를 보며. 김종태. 만화가 김종태 선생님. 김종태,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김종태. 양상호, 만화책을 들고 한자 한자 짚어가며. 만화가 김종태. 정말 멋지십니다. 종태, 감격스런 얼굴로 상호를 본다. 책은 대대손손 남아 사전까지 실리지만 저희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남겨주고 싶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름 석자 남기고 싶죠. 흔적이 아니라 의미로 남고 싶어요. 이 계약서처럼 흔적이 남으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서명하셨으니 흔적이 남는 거고, 그래서 이 계약에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 덕분에 저는 회사에 1년 동안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고, 선생님은 제 첫 번째 예술가 고객이라는 의미로 남겨지는 겁니다. 의미로 남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줄을 몰랐네요. 결제는 카드로 하실 거죠? 카드로 해야 하나요? 현금도 가능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무겁죠. 그렇긴 하네요. 다시 계약서를 써내려가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어쩌죠? 뭐가 잘못됐나요? 제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뭘 사느라 카드를 가져갔거든요.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한 2-3시간 후쯤엔 돌아올 것 같은데. 현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같이 은행에 가셔서 찾아주셔도 되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무겁잖아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저 괜찮으시다면 함께 점심을 먹으며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요? 부탁드릴 것도 좀 있고. 제게요? 구상하고 있는 작품 주인공이 영업사원인데 제가 영업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점심 같이 하면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저도 점심은 먹어야 하고요. 혹시 약속이 있으시면... 오늘은 다행히 없네요. 제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떤 요리를 배우시나요? 가정식 요리요. 가정식이요? 예. 집에서 먹는 가정식의 그 가정식이요? 예. 이탈리아 요리나 일식을 배우시죠. 프랑스 요리도 좋고요. 폼도 나고 레스토랑 차릴 수도 있고요. 가정식은 배워봤자 맨날 먹는 그 맛이지 않습니까? 그 맛을 몰라서요. 네, 선생님 농담도 잘하셔. 가족이 함께 모여 먹는 게 가정식 맛이죠. 가족이 함께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종태, 진지한 얼굴로 상호를 본다. 양상호, 당황하며. 아, 그러시군요. 종태, 갑자기 시무룩해진다. 요리 배우는 건 재밌으십니까? 네.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고 있는걸요. 아, 그래요? 아, 설마 요리사로 전업하시는 건 아니시죠?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 요리를 배운 건데 요즘은 만화를 그리는 시간보다 요리하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만화 그리는 것 말고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영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산기나 두드릴 줄 알았죠. 그 일도 재능이 있다기보다 처자식 때문이었죠. 가끔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길이 정해지기도 하죠. 처자식이 뭔지. 어떤 재능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한때는 만화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죠. 예. 아내를 만나기 전엔 만화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이젠 모든 게 한 덩어리 같이 느껴집니다. 전 만화 하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길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 사이에서 가고 싶은 길을 포기했죠. 가야 할 길. 양상호, 새삼스레 만화가의 집을 둘러본다. 후회하세요? 후회야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고 결국 선택하지만 항상 후회가 남죠.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대신 마누라와 자식을 얻었으니 충분합니다.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선택이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요? 결혼 전 아내는 자신과 만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만화를 그리는 남자친구는 좋지만 만화가 남편은 싫다는 게 이유였죠. 그때는 회사 다니며 만화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엔 아이와 만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더군요. 아이에게 퇴근 후 만화나 그리는 아버지를 갖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끊임없이 선택했고 지금은 제가 만화가를 꿈꿨다는 기억마저 희미해졌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왕년의 거창한 꿈 한 자락씩 안 잡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화가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 얘기는 낡은 선술집 구석에서 만취된 채 해야 되는데. 상호, 종태가 선물한 만화책을 아득한 눈으로 본다. 사이.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계신 선생님은 대단하신 겁니다. 저 같은 겁쟁이랑은 다르죠. 그 꿈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꿈이랍니다. 그거 이루면 죽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는다 해도 이루고 싶은 게 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거 갑자기 책임감이 밀려드는데요. 괜히 취재에 응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끔 너무 사소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작품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종태, 테이블 밑에서 펜과 녹음기를 꺼내든다. 녹음기의 마이크를 상호의 옷깃에 꼽고 시작 버튼을 누른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점심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마늘 다지기, 파 다듬기는 고수죠. 손님을 초대했는데 안 되죠. 그냥 앉아 계세요.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며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도 알고 계시나요? 은행 다니는 사람도 필요합니까? 혹시 무대리 같은 걸 구상 중이세요? 제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했다가 IMF 때 권고퇴직을 당해 영업사원으로 성공한 스토리거든요. 참, 이런 우연이, 제가 그 사람입니다. 흥분에 일어서다 마이크에 걸려 IMF 전까지 다니던 은행이 흡수합병되면서 퇴사를 당했고 영업을 시작했죠. 성공한 영업사원까지는 아니어도 말입니다. 마치 주인공이 된 듯 신나. 그 주인공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선생님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인데도요? 김종태, 음식들을 챙기며 캐나다에 조기 유학 간 딸이 있어요. 아내도 함께 갔지만 남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 양상호 의미심장하게. 그게 대한민국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구걸하게 하셨죠. 양상호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지만 사랑하셨을 겁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겠죠. 예, 맞아요. 형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날 사랑하시는 거라고.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그런 것뿐이라고. 상호 안쓰러운 얼굴로 종태 본다. 김종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랩을 벗기며 가정식 요리라는 것들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맛일까요? 집에서 먹는 건 모두 가정식 아닌가요? 가정식 백반, 가정식 요리, 가정식 부대찌개, 가정식 레스토랑. 근데 맛이 다 달라요. 대체 어떤 게 가정식인 거예요? 다 달라야 가정식이겠죠. 집집마다 그 맛이 다 다르니까. 그럼 제 건 가정식이 아니겠군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겐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종태, 돌발적인 행동에 자신도 놀란다. 상호, 종태 행동이 당황스럽다. 죄송합니다. 그죠. 김종태, 정중하게.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게 가정식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요. 김종태,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영업사원이 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가정식을 대접해요. 동생은 처음으로 맛보는 가정식이에요. 아주 중요한데요. 딸은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대고 아내는 굴비나 불고기 같은 음식을 동생 앞에 밀어놔요. 영업사원 또한 더없이 행복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동생이 함께하는 식사니까요. 아내와 딸은 캐나다에서 돌아온 거죠? 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기다린다는 거는 힘든 일이니까요. 끔찍한 일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새는 기분이에요. 좀 더 쓰시죠.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모래알을 새고 있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막막함이요. 그래요. 그 기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끝나지 않는 한.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전 선택할 겁니다. 뭐든 선택했고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헤어졌던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결말 마음에 드네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것만큼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요리를 배우면서 음식만큼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도 없더군요. 함께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매일 술 먹고 친구나 직장 동료와 어울리느라 집에 있는 사람 생각은 못했거든요. 종태, 상호를 본다. 결혼 전에는 아내 꼬시느라 교회까지 다녔거든요. 아내분이 미인이시군요. 얼굴도 예뻤지만 마음씨가 더 예뻤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수녀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다고요. 그 덕에 저도 착한 일 좀 했습니다. 가면 뭘 하게 되나요? 네? 봉사활동 말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하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끔은 교회에서 준비해간 노래랑 선곡도 하고요. 약속도 하나요? 약속이요? 네, 어떤 약속이요? 뭐든.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약속은 없지만 흔한 약속들을 하죠. 김종태, 주스를 보며. 흔한 약속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다시 온다거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맛있는 거 사갖고 온다는 뭐 그런 게 흔한 약속들이요. 약속하셨나요? 흔히 하는 약속이니 저도 했을 겁니다. 흔히 하는 약속이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는 말처럼 아주 흔한 선의의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 지키지 않으셨죠? 그 아이들도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죠? 저 말고도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학교나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약속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아이나 꺼려하는 노인분들을 담당했죠. 아마 그 사건만 없었다면 좀 더 했을지도 모르죠. 무슨 사건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꼭 듣고 싶어요. 깜짝 선물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교회 오빠를 만난 겁니다. 담장 밑에서 입술 크기 재보는 친한 교회 오빠요. 그분이군요. 네? 교회의 그분. 양상우, 뭔가 이상하지만 딱히 그것이 무언지 모르며. 제 얘기만 하게 되네요. 만화가 선생님 얘기도 좀 해주세요. 김종태, 주스가 가득 든 잔을 부엌으로 가져가며. 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만화가가 됐나요? 교회 형이 유명한 만화가가 돼서 찾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형도 유명한 만화가가 됐을 거라면서요. 형을 만나기 위해 만화가가 된 거예요. 진짜요? 유명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미 유명한 만화가가 된 형 앞에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죠. 저도 그런 분을 만났다면 선생님 같은 만화가가 됐겠죠. 하얀색 스케치북 가득 그림으로 채워지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요. 형이 사주고 간 스케치북이 온통 검은색뿐이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자라서 유명한 만화가가 되면 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땐 길에서 나눠주는 초라한 식판의 밥이 아니라 정성껏 차려진 가정식을 먹고 싶었어요. 그럼 그 이후엔 만나지 못했겠네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만화가가 돼 있던가요? 만화가는 아니었지만 가슴에 반짝이는 배지를 달고 흰 와이셔츠에 멋스러운 넥타이까지. 눈이 부셨죠.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는 문화생 시절인 저에겐 형은 처음 만난 그날만큼 눈부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시던가요?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때 전 유명한 만화가가 아니라 며칠을 꼬박 세운 꼬질꼬질하고 궁색한 그런 문화생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나요? 저 혼자만 몰래 형을 보러 갔었어요. 제 책이 나올 때마다 찾아갔는데 한 번도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좀 슬프네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어린 시절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절 찾아와 주시길 기다렸죠. 형이 오기 전에 유명한 만화가가 됐어야 하는데 제 딸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만화가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백과사전까지 갖고 있는 열정적인 만화가시니 곧 유명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뭐든 열심히 하면 무언가 깊이 열망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 전 믿어요. 그럼요.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었긴 해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선생님이 솜씨가 좋다고 칭찬까지 해주신 맛 좋은 음식들이에요. 기대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 빼도 되겠죠? 김종태 녹음기를 빼며 불편하셨죠? 종태와 상호 식탁에 앉는다. 가정식이라고 하기엔 과한데요. 그래요? 저희 집에선 이렇게 먹질 않아서 특별한 가정식 좀 되겠네요. 기분 좋게 냄새를 맡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글쎄요. 그게 싫으신가요? 저야 영광이죠. 좋은 분이세요, 형은. 내가? 난 좋은 사람은 아니야. 왜요? 봉사활동까지 하셨잖아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종태 선뜻 말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다. 사이 자꾸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진드기처럼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사람. 아내는 그 진드기 때문에 딸이랑 캐나다에 갔어. 진드기? 어려서 자신을 도와줬다며 자꾸 찾아오고 이것저것 보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묻기까지 했어. 몇 번 이사도 했지만 소용없었어. 아내가 무섭다며 딸을 데리고 캐나다에 가서 요즘 호래비 신세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주위를 맴돌며 아내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나타나고 아이 학교에도 나타났어. 뭔가 보내고 만원경으로 우리 관찰하고 처음부터 그런 놈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닌데 그런 놈들은 잘해주면 항상 뭔가를 요구해. 하나를 주면 다른 손을 내밀며 더 큰 걸 요구하는 식이야. 직접 보셨나요? 내 앞에 나타났어도 난 알아보지 못하니 알 수 없지. 뭘 보냈는지 아세요?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생각하다 대충 나열한다. 다 기억은 안 나고 먹을 것들, 책이랑 만화책, 온통 시꺼매진 스케치북도 있었다. 스케치북, 만화책. 아내랑 경찰서에서 봤지. 시커먼 스케치북 속에 뭘 그렸는지 알 수 있어야지. 심지어 만화책 표지에도 스케치북. 상호 뭔가 석연치 않은 듯 말끝을 흐린다. 종태 혼돈과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상호 잘 차려진 음식들이 섬뜩하게 느껴져 먹지 못한다. 종태 고개 숙인 채 묵묵히 음식을 먹는다. 사이 양상호 눈치를 보며 음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해준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종태 고개를 들어 상호를 본다. 양상호 시선을 피하며 그 친구한테 전화해보는 거 어떨까? 김종태 다시 음식을 먹으며 약속한 시간이 되려면 좀 남았는걸요. 그런가? 그래도 댁에 있는 따님은 누구죠? 뭐? 제 광팬이라는 따님 말이에요. 저를 만났다는 말을 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저희 집에 올 거라고 장담한 따님이요. 어? 그게 딸이 둘이야. 종태 순간 얼굴이 굳어진다. 상호 그런 종태 얼굴을 놓치지 않는다. 종태 혼란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음식을 먹는다. 사이 오늘 형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한동안 두 사람 음식만 먹는다. 상호 종태 눈치를 본다.
카드 가져갔다는 사람 말이야.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 김종태 음식을 먹으며 오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 내가 약속이 있어서. 김종태 상호를 보며 아깐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깜빡 잊었지 뭐야.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 늦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제 계약은요? 내일 받아가지 뭐. 내일요? 그래, 내일. 사이. 김종태 상호를 똑바로 보고 오늘 메세나 운동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일은 정가를 내고 사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계약서만 먼저 가져가고 카드는 내일 넣을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드시던 건 마저 드시고 가셔야죠.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형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일 또 오면 되지 뭐. 상호 허둥지둥 물건들을 챙긴다. 주머니에서 물병이 떨어진다. 김종태 물병을 집어들며 물병에 물이 없네요. 예? 아까 말했잖아. 근데 물이 다 떨어졌다고. 아침에 물을 챙겼는데 말을 많이 하면 금방 입이 마른다고 하셨죠. 두 사람 물병을 본다. 근데 너무 말랐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양상호 물통을 빼앗으며 무슨 소리야. 다 마셨으니까 없지.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으셨죠.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오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안 들렸어? 변기 뚜껑이 올려있지 않았어요. 난 뚜껑 안 올리고 일바 됐어? 아까와는 말씀이 다르시네요. 뭐? 그 문제로 아내와 많이 다툰다고 하셨는데. 상호 식탁에서 일어나 자신의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긴다. 종태 아무렇지 않게 혼자 밥을 먹는다. 내일 다시 올게. 내일. 종태 말없이 밥만 먹는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처럼 우직하게. 상호 현관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열리지 않는다. 종태를 흘끔거리며 문을 열기 위해 애쓰지만 열리지 않는다. 종태 일어나 싱크대로 가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낸다. 상호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종태 보리차에 약을 털어넣는다. 마태복음 7장 8절. 상호 종태 돌아본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제게 해준 말이잖아요. 장난 그만해. 내일 다시 온다니까. 바빠서 그래. 문 좀 열어줘. 종태 컵 3개를 들고 현관으로 간다. 말없이 상호에게 쟁반을 들이댄다. 뭐야? 갈증난다고 하셨잖아요. 보리차 싫어할까봐 생수를 드리고 생수도 드시지 않아서 주스를 드렸는데 드시지 않았어요. 쟁반에 컵들을 보이며 저한테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날처럼? 그날이라니. 제게 스케치북을 사주신 날이요. 무슨 말이야. 나 그런 거 사준 적 없어. 상호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다. 이거 봐요. 밖에 누구 없어요. 종태 무표정한 얼굴로 상호를 보고 있다. 사이 이 집은 완벽한 방음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만화가 양반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난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두 사람 서로를 보고 있다. 김종태 쟁반을 상호에게 보이며 목마르지 않으세요? 종태 쟁반을 상호 눈앞에 디민다. 상호 잠시 망설인다. 보리차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킨다. 암전 2장 상호 식탁 의자에 청테이프로 묶여 잠들어 있다. 종태 상호 옆에 앉아서 만화를 그리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급한 일이 생겨서 3일 후에나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집 열쇠 있지? 카드? 괜찮아. 친구가 나 없는 동안 집을 쓰기로 했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리고 3일 후에 집에 들르면 원고 넘겨줄게. 상호 통화하는 소리에 서서히 의식이 돌아온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래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전 당신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잖아요. 종태 천천히 일어나 상호 맞은편에 앉는다. 자, 이러지 말고 말로 합시다. 네? 만화가 선생이 원하면 계약서 파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개구리 이야기를 완성했는데 형 말씀처럼 두꺼비로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주며 마치 에어리언처럼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개구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그래요. 제 잘못이에요. 예? 선생님 말씀처럼 나무꾼이 잘못한 겁니다. 나쁜 놈이죠. 그럼요. 왜요? 그건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무꾼처럼 지게짝대기로 개구리에게 겁을 주거나 흉하다고 침을 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먹기 쉽도록 한 입씩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고 싱거울까봐 반찬까지 먹여주며 희망을 줬잖아요.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린, 아니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던 희망. 근데 나무꾼이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동정이에요. 도시락도 나뉠 수 없는 싸구려 동정심. 난 아니야. 난 그냥 책이나 팔러 다니는 외판 사원일 뿐이야. 정말로 유명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형 앞에 서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없더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말이야. 만화가 선생, 난 그 형이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종태, 상호에게 사인해줬던 만화책을 가져와 보여주며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 낯익지? 형이 나한테 사준 스케치북이잖아. 스케치북에 내가 그린 만화들로 가득 채워지면 오겠다고 했잖아.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뒤덮인 길 위에서 내 눈을 맞추느라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말해줬잖아. 그치? 형. 상호, 뭔가 생각해내려 애쓴다. 사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아이가 너무 많았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종태, 상호의 옆에 기대앉는다. 아무리 만화를 그려도 난 만화가가 될 수 없었어. 만화책을 넘기며 내 만화엔 추억이 없어. 내게 구걸하는 모습과 아버지에게 매맞던 비참한 기억뿐이야. 만화책을 집어던지며 그런 내가 어떻게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있겠어. 내게 추억은 형과 눈 맞췄던 그때뿐인데. 상호, 두려움에 떨면서 종태와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형과 눈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럼 그 오랜 기다림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형을 기다린 거야. 종태,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에서 천을 꺼내 상호에게 간다. 김종태, 천을 천천히 펴며 좀 아플지도 몰라. 그래도 미안해하지 않을래. 형이 내게 한 건 더 큰 아픔이었으니까. 상호, 소리 지르며 필사적으로 버둥거리지만 의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방음이 잘 되어 있는지 알잖아. 이러지 마. 제발. 나 그냥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난한 아이들을 만난 것뿐이라고. 날 기억해? 기억해. 그래, 기억해. 스케치북을 주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건 그건 상호,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 애쓰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종태, 한동안 상호를 보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불쌍한 놈한테 스케치북까지 사줬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어야지. 그랬다면 유명한 만화가가 되겠다는 희망 따윈 갖지 않았을 거야. 종태, 천으로 상호의 입을 막는다. 상호, 온몸으로 저항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날 기억해? 상호, 거친 몸을 몰아쉬며 종태를 노려본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 유일한 추억을. 종태,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 보인다. 눈이 소복히 쌓여 무릎까지 오면 아버지와 난 산으로 꿩모이를 주러 가곤 했지. 그리고 다음날 산에 올라 흰 눈밭에 빨갛게 누워있는 꿩들을 주워 모았어. 청산가리 모이를 먹은 꿩들은 붉은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어. 그 꿩들을 만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토가 끓어올랐지만 웃어야 했어. 종태, 상호의 입을 막은 천 위에 웃는 입을 그려넣는다. 유명한 만화가가 되려면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야 했어. 날 잡으러 올 수 없을 만큼. 이 꿩 뱃속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청산가리면 한 이틀쯤 지독한 배탈 설사를 하실 거라 생각했어. 아주 조금 말이야. 종태, 마치 청산가리를 먹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바닥을 뒹군다. 상호, 끔찍해 고개를 돌린다. 사이,
정적. 상호, 고개를 돌려 종태를 본다. 종태, 상호와 눈 마주치자 벌떡 일어나 상호에게 다가온다. 상호, 묶인 채 발버둥 친다. 종태, 필름통을 상호의 귀에 흔들어 보인다. 집에서 도망쳐 나오던 날 가지고 나왔어. 종태, 상호 앞에서 필름통 뚜껑을 열고 물컵에 청산가리를 섞는다. 상호, 두려움에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종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다. 하나만 말해줘. 하지만 이거 진실이어야 해. 오늘 형은 내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 그렇지? 상호,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형이 무릎을 꿇고 내 눈을 보며 했던 말 진심이었어? 형이 본 아이 중에 내가 만화를 제일 잘 그린다던 그 말 진심이었어? 상호, 고개를 끄덕인다. 사이. 거짓말. 종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다시 음식을 먹는다. 상호, 청산가리가 들어간 물을 보며 두려움이 절정에 다다른다. 맛있다. 가정식 요리. 이런 맛이구나. 종태, 식사를 끝내고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을 닦는다. 고마워. 청산가리를 풀었던 물을 단숨에 마신다. 죽음보다 깊은 어둠. 상호의 신음소리와 버둥거리는 소리. 막